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중국 전투기 빌려 쓰려다 망신당한 충격 상황. 한국 방사청 강력 선포에 KF-21 개발 배제된 인도네시아 경악하다. 중국이 자랑하던 초음속 군용기가 허망하게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국 허난성 샹추시의 한 농촌 지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기가 추락한 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요. 영상에서는 기체가 추락한 지점에서 연기와 불길이 일고 있었고 주변 지역은 폭격을 당한 것처럼 전투기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해당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 2명이 추락 직전 탈출에 성공했는데 그중 한 명이 러시아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인 조종사의 가슴팍에는 인민해방군 공군 휘장이 달려있었고 러시아군은 보다 더 옅은 색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당신은 중국군인가? 라고 묻자 그는 맞다고 대답하였는데 곧이어 옆에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으니 중국인 조종사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촬영을 그만두라 하였습니다. 해당 기체는 중국 공군의 L-15로 러시아 항공기 제작사 야코블레이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중국 흥도 항공공업집단에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입니다. 이에 해당 탑승 외국인 조종사가 러시아 군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중국은 이번 사건 및 언론 보도 내용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조종사가 중국 훈련기에 탑승한 데에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 러시아 공군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전투기 전력 보충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해줄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전투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향해 출격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하루 출격 횟수를 무려 300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된 전투기를 제외하더라도 이와 같은 고강도 운용은 기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수록 러시아 내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전투기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긴급히 중국산 전투기라도 공수해 전장에 투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진16 전투기는 현재 활발히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 수호이 30의 복제품으로 러시아 군용기로 위장하기도 쉽습니다. 통신 시스템, 레이더, 디스플레이, 조종 방식 등 러시아 전투기를 모방해 제작했기에 러시아군이 사용하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죠. 이에 이번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조종사가 젠16의 훈련 기체인 젠15를 테스트 중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러시아가 세계 최하위 빈곤국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쩔쩔매며 중국 전투기를 얻어쓰려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중국 군용기는 테스트 중 추락이나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러시아 내에 출격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구글맵에서는 충격적인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이 최근 러시아 군사 전략 시설에 대해 고화질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누구든지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군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 남부 리페츠크 공군기지 상공에서 찍힌 위성 사진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기장에 세워진 러시아 전투기가 알고 보니 스티로폼이나 공기주입식 재료로 만든 가짜 전투기였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스틴 브롱스는 영국 매체 더선에 러시아는 군 자산에 대한 서방의 평가를 과장시키기 위해 주로 가짜 미사일, 전투기, 탱크를 만들어 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4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무력 갈등이 고조했을 때에도 러시아 국방부 TV는 수도 모스크바 주변에서 제45 공병 위장연대가 공기를 넣어 군 막사와 탱크, 트럭, 전투기를 제조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이들 가짜 무기 제조업체들은 특수 재질로 만들어 실물과 거의 같고 배경 방사도 실제 무기와 같아 적이 가짜인 줄 알 수 없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짜인 건 알겠는데 러시아의 방산비리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네요. 한마디로 러시아가 러시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는 일단 거짓말부터 하려 든다. 이런 수준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니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느니 했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능력 부족으로 일단 속이고 봐야 하는 족속들의 비참한 하루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군사력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전력이 운용이 불능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유럽 내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영국 국방정보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 러시아가 투입한 부대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전투력이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국방정보국은 개전 초기 120개 전술대대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전체 러시아 전력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푸틴이 3일 내로 우크라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일주일 내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과
러시아군의 형편없는 전략 및 무기 성능 탓에 결국 키이우를 포기하고 진열을 재정비한 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지만 동부 전선에서도 전진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매체들은 공군 등 러시아 주력 부대의 손실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들 병력을 보충하는 데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도 하원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1만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었다며 탱크 500대를 포함해 장갑차 2,000대가 파괴됐고 158대의 헬기와 전투기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쟁연구소도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선 과거보다 더욱 견고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중앙 우크라이나에서 패하며 사기가 꺾이고 피로도가 높아진 러시아군이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만 봐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큼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군사력이 매우 크게 과장되었다는 것이죠. 6월까지만 해도 미국을 파괴할 세계 유일한 군대라며 20년 갈고 닦은 푸틴의 러시아군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갈고 닦았어요.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는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상전 최강자였던 전차의 무력함을 빗대며 이제는 공군 전력만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이에 한국도 4.5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의 협상을 수차례 번복한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의 약 30%를 현금 대신 팜유로 지급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었는데 이제는 또 팜유의 가격이 폭등하자 수출까지 중단한 상태라 분담금 지급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티즌들은 공동 개발만 해줘도 감지덕지인 후진국이 간본다고 돈 안 주고 트롤짓 하다가 결국 한국이 혼자서 개발하니 이제야 헐레벌떡 숟가락 놓고 있다. 이제 와서 미납된 분담금을 줘도 한국이 손해인데 지금까지도 팜윤이 광물이니 하며 흥정하는 모습에 화가 나 견딜 수 없다. 기존 계약을 번복하고 인도네시아 비를 맞추다가는 국제적 호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는 돈이 없다며 끝없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 라팔 구매권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미납 없이 계약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방사청에서 공동개발국에서 배제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일 KF-21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기존의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 방안입니다. 즉 현재까지 개발된 성과 역시 인도네시아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것이고 이제는 엔진까지 독자 개발해서 장착하게 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항공 엔진 분야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일부 몇 개국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KF-21 사업 역시 완전히 독자적으로 진행할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산업부에 따르면 민군 가스터빈 엔진 전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1위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영국의 롤스로이스 21%, 미국의 프렛 앤 휘트니 19% 수준입니다. 이들 외에는 프랑스의 사프랑이 항공기 엔진 시장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을 뿐 일본도 이 시장에는 명함을 못 내밀고 있는데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이러한 선포는 최근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KF-21의 엔진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엔진 시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카이는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테스트 베드에서의 가동 시험은 물론 실제 기체에 탑재된 각종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완벽히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KF-21 시제기는 앞으로 엔진 출력을 높여가는 시험, 기체가 활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지상 주행 시험에 이어 7월에서 9월 중 첫 시험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약 2만 파운드 추력을 가진 F414 엔진이 결함 없이 완벽한 추력을 발휘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엔진 조립 과정은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작은 볼트 하나를 결합하는 일까지 전부 국내 기술진들의 몫이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F414 보조 동력 장치 APU의 성능이 예상폭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PU의 국산화율은 92.78%로 설계 사업 관련 모든 권리가 국내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KF-21의 성능 향상, 운용, 유지, 파생형 항공기 제작 등 다방면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이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공동개발국이란 이름으로도 발디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번 엔진 가동 시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BBC 오피셜보다 더 공신력 있다는 떡집 피셜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떡을 돌렸다는 것은 이미 확정적 성공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중국 군용기가 떡락한 20일 같은 날 공교롭게도 한국 군용기는 떡상했습니다. 야 우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